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설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차이들이 있는지 뭐 성희롱, 성폭력, 뭐 강간 다 용어 자체가 헷갈리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하나씩. 보통 이제 성범죄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강제추행, 그다음에 강간, 중강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성희롱, 뭐 언어적 성희롱, 뭐 시각적 성희롱, 뭐 육체적 성희롱이 있는데 성희롱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 법제상에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성희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이제 시각적 성희롱, 어떤 여성 그 회사 동료 직원의 어떤 옷차림을 보고 되게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우에 여성분들이 이제 그걸 느끼시잖아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시각적 성희롱이 되는 거고요. 언어적 성희롱은 뭐 어제 뭐 남자친구랑 어디 갔었니? 네. 어제 뭐 좋았니? 약간 말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약간 성추행하고 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네, 경계가. 근데 이제 뭐 뭐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슬쩍 어깨를 뭐 만졌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성추행에 이르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전혀 접촉이 없는 건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좀 성희롱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중간간? 예, 네. 이런 단어들이 저희 너무 생소하거든요. 그 차이점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성추행은 일단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신체적으로 접촉을 해서 상대방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에는 이제 성추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강간의 경우에는 이제 폭행, 협박을 이용을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이제 강간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간간은 뭐냐? 중간간, 네. 중간간은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안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의식이 없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다던가 어떤 약물에 취하게 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이제 중간간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할 것 같아요. 네네,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네. 아까 강간하고 중간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일단 폭행, 협박, 완력을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거는 명확한 거고 이제 중간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툼이 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 범죄 혐의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대방하고 우리는 동의를 받았다 그런 거고 이제 상대방 여성분은 난 동의를 한 적이 없었고 만취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좀 다툼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증거가 확실치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죄, 무죄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성범죄는 성질상 물증이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CCTV가 있거나 뭐 벌건 대낮에 어떤 성범죄가 일어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어떤 피해자 진술뿐으로 이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러면 남자 쪽이나 좀 억울할 수 있지 않냐. 그냥 여성 피해자 가서 그냥 어떤 나쁜 심정을 가지고 가서 나 저 사람한테 강간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 얘기해보면 증거 없으면 남자는 유죄 판결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게 이제 실무상으로는 그 여성 피해자분이 상당한 조사를 받습니다. 단순히 나 저 사람한테 언제 뭐 성추행 당했어요 이렇게 진술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길어지면 그 이상을 아주 꼼꼼하게 그 수사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죄의 증거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게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이 대부분의 아직까지는 경찰이나 검사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경찰 수사관들 안에서 그날 있었던 수치스러운 일들을 아주 꼼꼼하게 시간대별로 물어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에 넌 어떤 행동을 했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또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성 피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2차 피해를 좀 호소하시거나 좀 어떤 성적 수치심이 느껴서 그냥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들이 이제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되면은
유죄 판결을 못 받는 증거로 또 사용이 되는 거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얘기를 다 털어놓자니 내가 더 힘들고. 부끄럽고,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됐건 피의자가 됐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제 저희 사례인데 어떤 공기업 임원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분을 만나서 잘 이제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여성분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잘 지냈는데 어떤 성관계도 합의하에 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공기업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마하고자 돈을 보낸 거죠. 이분이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한 3개월 후에 또 문자를 보내서 돈을 더 내놔라.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싫으니까 돈 주고 무마하려고. 만약에 정말 자기가 어떤 혐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함부로 돈을 주거나 뭐 미안하다 이런 문자를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사를 가고 재판을 가게 되면 상당한 그 유죄의 증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억울하다 싶으면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돈을 준다고 합의되거나 적당히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더 일을 크게 만들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알아보면 여성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거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우리 재판 단계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바로 들통이 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뭐 거짓말을 한두 번 해봤겠지만 저도 그렇고 담당하는 수사관들은 그걸 막 수백 수천 건씩 했기 때문에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뭐 돈을 주거나 뭐 합의를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제 이름이 김선라예요. 발음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가끔 설라야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뭐 선나야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 대표님이셨는데 선나 안 섰나 이거 방송에 써도 되나? 저한테 섰나? 네, 그러니까 안 섰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좀 평소에 알던 대표님인데 그런 농담을 하시길래 당황했지만 그냥 넘어갔거든요. 저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 희롱. 고소는 하실 수는 없고 그게 몇 번에 이제 그런 거를 당하셨으면 다 증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증거 없다 보니까. 증거 없다. 그럼 만약에 이게 증거가 있다면, 뭐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혹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고소 대상은 안 되고요. 성희롱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만 판단을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성추행,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는지에 대한 것도 남성과 여성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이제 회사 직원이었는데 서로 이제 존댓말을 쓰고 뭐 상사 뭐 부하 직원 관계도 아니었고 이제 동급이었는데 이제 오누이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같이 지내다 어느 날 이제 그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자기도 나한테 와서 팔짱도 끼고 어깨 동무도 하고 서로 야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게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된 거냐 억울하다 이랬는데 결국 거기서도 이제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남성분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항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위에 다른 친구분들한테 이제 그 불쾌하다,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상담한 내역이 있었어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저 인간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식의 문자를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 당시부터도 되게 불쾌감을 느꼈는데 그냥 참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그 경우에는 남자분 입장에서도 본인은 정말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팔짱을 꼈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애매하고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어떤 용납이 됐던 행동들이 요즘에는 어떤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여성분들이 이제 어떤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 또 그런 문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정도쯤이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언행만 한다면 좀 위험한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실 또 최근에 그 이런 성추행 이런 거 말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데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소위 말해서 뭐 몰카 범죄, 뭐 지하철, 백화점, 그다음에 뭐 수영장 거기서 찍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죠. 법이 되는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인 관계였을 때 잠자리 같이 하고 우리끼리 찍었는데 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러는데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찍었을 당시에 동의를 못 받으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아무런 생각 없이 뭐 동의 받았으니까 이걸 내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그거 역시도 범죄입니다. 그걸 범죄라고 인식 못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한데 보여주는 것 자체도 이상하잖아. 근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게 오면은 도리어 여성 그 전 여친 보통 이제 전 여친이 되거나 여친한테 항의를 하고 이제 막 아니 이게 왜 범죄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찰에서 고소를 당했다 해서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큰일이 납니다. 요즘은. 왜 그러냐면 그거는 2차 피해자,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려는 의도로 연락을 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심하면 구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냥 법적 절차로 대응을 해야지 화가 난다고 직접 전화를 해서 야, 너 왜 이거를 고소를 해? 막 이러면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계속 될 경우에는 구속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괜히 또 당황해서 뭐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 잘 들었습니다. 여성 위주로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바꿔서 남성분들도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고소하는 경우 있나요? 아주 많습니다. 남자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성추행 물론 여성분들도 되게 고통이 심하지만 남성분들도 되게 고통이 심하죠. 그래서 그 느낌이 근데 남자였는데 성범죄를 당했다는 걸 말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괜히 내가 여기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 혹시 뭐 성적 취향이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내버리고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또 호소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피해를 받으셨으면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그냥 단순히 일회성 성추행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동성인데도 성추행을 할 경우에는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상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도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회사 내에서도 그런 동성끼리요? 회사 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라쌤이 궁금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여자한테 그 남자분이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여성인데도 남성 직원한테 성추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거는 뭐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요. 많이 고소도 워낙 일상적인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의외로 동성 간의 성추행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이제 좀 참고 지나가고 법적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단순히 성추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들 쉬쉬하고 조용조용 넘어가는데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일로 빵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은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없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심하고 오해하겠다 싶은 거 불쾌하겠다 싶은 거 한 번만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뭐 다 그런 경험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흔하게 있는 일들이라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건 정말 별일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말조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